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딱 하는데 눈꽃이 피었더라고요. 오고 가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승패가 갈렸다고 바둑이 끝난 게 아니죠. 승패보다 더 중요한 복기가 남아 있어요. 뭘 잘못했고 뭘 배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건 바둑이나 인생의 실력을 늘리는데 중요해요.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감사스마이의 가슴에 더 와닿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3월 18일 화요일 제가 오늘 한 줄 명언 이거 감스님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최근에 부동산 분위기가 다들 어떠신지는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분위기 파악하는데 좀 도움되는 걸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 제가 지난 주말 제가 주말에 없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성 특히 뭐 호반 22단지라든지 그리고 삼성 2차 아이파크 또 지축, 원흥, 향농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이 된 건도 있고 또 이제 계약을 갖다가 하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내일 수색 등산 뉴타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민 대표님이 개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내일 감사 스마일 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고양시 그러니까 고양시 포함해가지고 일산, 그 다음에 덕양구, 그리고 서북부의 부동산 분위기,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고요. 리틀뱅님이 오늘자로 이제 내일 부동산 약속 많이 잡혔나요? 또 물어봤을 때, 대치동, 부가현 2, 3구역, 마레프, 공덕 삼성, 개포 신축, 서초동, 서초 독수리 오영제, 반포, 그 다음에 흑석동, 이천동까지 지금 분위기가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없어서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매물이 안 잡히고 매물이 있는데 주말 지나면 매물이 마저 빠져 있을 것 같고 입주 물건이 귀하고 전세 낀 매물만 남아있고 또 매물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저는 많은 분들이 강남 3구하고 마용성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1월달, 2월달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은 고양시까지 넘어오는데 아무리 빨라야 3개월, 늦으면 6개월. 그런데 3개월 전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넘어올 수 있는데 제가 작년 24년을 갖다가 복귀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고양시는 넘어오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8월 달에 올라가던 그 찰나에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 나오면서 또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쭉 갔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상사라고 4월 전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지금 부동산에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확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랑 함께 본론으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KB부동산 조사연구소에서 나왔던 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소식을 좀 짧게 좀 전해드리면 공사비 증액 안건 가결이 이사회 가결이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날 3월 23일 일요일부터 조합원 초청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 24, 25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부동산 방문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24일날 대조 1구역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계획인데 가게 되면 물론 영상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사진으로라도 일단 담아 드릴 거고요.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에 이제 분양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분위기로는 뭐 4월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5월에 이제 분양을 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월 중순, 3월 18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일단 타이밍을 갖다가 저울질하지 않을까. 뭐 늦어도 5월 전에는 대조 1구역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평형 34평 주요 단지의 3월 달에 서울 실거래입니다. 도곡 넷슬이라든지 DH 퍼스트 아이파크, 역삼 이편한 세상, 레이크 팰리스, 경희궁자이, 수서 삼익, 올림픽 패밀리 모두가 지금 최고가로 지금 실거래가 되었고요. 뭐 리센츠라든지 뭐 서울숲 리버뷰자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세 실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희궁자이 감스님들께 경희궁자이도 한번 제가 가서 한번 지금 방송을 갖다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갖다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계속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년간의 입주 물량입니다. 보시면 뭐 R114라든지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서울에 지금 2년간 입주 물량이 임대를 제외하고 5만 264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구 특히 이 서북부에 운정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은평구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은평구 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빼고 이제 두산 세전력 두산 2부가 지금 내년에 지금 입주할 예정인데 이게 두 개 단지 빼고는 없고요. 서대문하고 마포도 뭐 1300세대, 11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신축 아파트가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지금 입주를 많이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 3구에 지금 입주 물량이 몰려 있고요. 동대문구가 지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지금 2년간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서북부 쪽은 오히려 이제 이 입주 물량도 지금 은평, 서대문, 마포, 고양시가 없다 보니까 운정 신도시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감스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6억에서 9억 사이에 아파트는 매수하셔도 되고 제가 어제 집을 보러 갔는데 감사스마일을 알아보신 분이 있어서 이제 그쪽은 이제 매수 쪽, 저는 이제 매도 쪽의 부동산이었는데 제가 보장한다. 지금의 이 금액대로 사도 뭐 2년, 4년 있다가 뭐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입주 물량이 당장 지금부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30년까지 창릉 신도시만 가지고는 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사전청약 물량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청약 물량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사실상 임자가 다 있는 물건이고 거기에서 이제 내 집이 필요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젊은 20, 30, 40 세대 분들께서 일단 그 경쟁을 뚫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전반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소식이 좀 많은데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럴드 경제에 여보 집값 오른데 내 집 마련 상반기가 적기 재건축보다 신축이 유망하다라는 신문기사인데요. 제가 이 신문기사 내용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2025년에 KB 부동산 보고서가 최근에 그저께인가 발간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1월 달에 발간이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탄핵 이슈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에 하향 안정하고 하반기 또는 내년에 반등한다라는 또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의 시점을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했던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3월 달에 이 지금 현재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래도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하락 요인이 혼재되는 시장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매매 거래는 감소할 것이다. 전세값은 상승 전망하다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틀렸다라고 저는 보는데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주택 공급은 변수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뭐 신문기사를 내용을 보는 것보다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짤막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머리 1, 2025년 주택시장 하향 안정 및 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7대 이슈 여기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년 주택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물량, 두 번째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 세 번째로는 25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그리고 네 번째는 서민의 주된 주거 수단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가능성, 5번째는 우려와 기대 속에 본궤도에 오르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그리고 6번째로는 주택 경기 판단에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시장, 그 다음 7번째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 그래서 이 7가지의 이 7대 이슈는 25년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26년, 27년까지 향후에 2, 3년간은 이 이슈가 아마 많이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25년 주택 시장 전망은 하락 의견이 우세.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반등하다라는 이런 예상인데, 제가 이 예상이 좀 잘못됐다라고 예상하고 좀 어긋났다라는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조사하는 시점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4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감스님들께 조금 그래도 영양가 있고 또 재미보다는 그래도 정보를 갖다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깝지 않는 그런 방송을 갖다가 제가 최대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25년 1월 10일부터 1월 24일 날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든지 KB협력공인중개사라든지 KB자산관리 전문가로 해갖고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때 1월 10일하고 1월 24일 날 조사했던, 물론 이 설문조사를 갖다가 12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1월 달에 조사를 갖다 완료를 했을 수도 있고, 이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2월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1월 말에 설 명절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저는 물론 이 부동산 이 보고서, 예측 보고서가 다 맞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감스님들은 이런 보고서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좀 드리면,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은 하락 전망이고요. 수도권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당분간 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 물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가 2년 만에 이제 2%대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지금 뭐 실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 중반대에서 3% 후반대로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 이게 지금 뭐 5월에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또 높고, 한국은행도 지금보다 금리를 인하를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 주택담보대출을 금리를 인하하는 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도 지금 오늘부터 공교롭게 오늘 3월 18일 기준으로부터 2%대로 지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투자 유망 부동산은 신축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그런 공사비 이슈 때문에 빨리빨리 또 되지 않을 것 같고,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 대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 나가서 지금 또 분담금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바라본 주택시장을 보다 보니까 서울 강남 한강 이남 강남 3구라든지 그다음에 마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주요 학군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 정비지역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수도권 교통 이슈 지역에서 저는 운정하고 북부 역세권 GTX의 2단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정신도시라든지 킨텍스가 좀 다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번에는 안 다뤄졌지만 내년에는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이 KB부동산 보고서는 일단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제가 이 블로그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한 큐에 보는 재개발 정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못다 했던 이야기가 조금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부공장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 토대로 조금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보고서가 대부분 그렇지만 오른다 떨어진다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고서에서는 시장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투자자는 이것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추적 관찰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래 7가지 이슈를 언급해 놨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가격을 추적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를 갖다가 꾸준하게 1년 전, 2년 전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서 꺾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최근 2, 3년간 이슈가 되어온 주제란 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저는 이 7가지 실제 이슈가 앞으로 2, 3년간 더 갈 것이다 라는 말씀 좀 감히 좀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크고 시장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2년에서 저는 4년, 조금 더 장기로 본다고 하면 저는 6년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6년까지 힘들다고 하더라도 저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라도 4년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부동산은 투자 금액이 크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 추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대략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부동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투자 대상으로 신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언급하는 것도 공사비 인상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아니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신축 분양가보다 좀 싸다라고 하시면 지금 매수해도 좋다. 제가 문득 보니까 녹번역에 있는 아파트가 엄청 많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지금 내 맘대로님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5년 2월 이후부터 3월 17일까지 매매 거래량을 1위부터 10위까지, 그 다음에 30위까지 봤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녹번역의 이편한 세상 캐슬이 이게 18건이나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은평구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만 지금 거래가 됐는데, 그 이유는 녹번역의 이편한 세상 캐슬이 일단 녹번역의 약세권 아파트고, 또 GTX-A 약세권과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구, 광화문 업무지구로 해서 접근하는데 20분 이내, 10분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에 지금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25평을 갖다 예를 들게 되면 분양가만 10억에서 11억이 될 거고요. 뭐 이자 후불제라든지 확장비라든지 옵션을 하게 되면 12억, 13억이 된다. 그럼 26년에 13억, 뭐 12억, 13억의 분양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11억, 12억에서 차라리 5년 이내 이런 녹번역의 신축 역세권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수요도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을 갖다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 좀 드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투자하는 수요보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오히려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나는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가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도 일단 내 집 마련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주택시장 전망은 하락 의견이 우세였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반등 예상. 그래서 상저하거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감사 스마일도 상저하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탄핵 이슈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3월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2월부터 설 명절 지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이게 좀 확대가 되면서 또 금리까지 인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2월달, 3월 초, 지금 3월 중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요약 3회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부동산 시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 지역이 또한 주요 관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만의 서울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서울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 나만의 서울을 만드셔가지고 내 자금대에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늦어도 전반기에 상반기에는 꼭 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들은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여기 1위부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강남 3구 송파구 그다음에 주요 아파트들 많이 거래가 됐어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지금 마포 더클래시라든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24건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송파구, 그 다음에 강남 3구에서 이제 마용성을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은평구에도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녹번역, 이편한상 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많이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거래가 또 될 것이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거래가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관악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17건이나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 못 드렸지만 감독님께 결론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 이야기는 서울의 2년간의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강남 3구에 지금 쏠려 있고 동대문에 쏠려 있고 나머지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들만이라도 서울에 내가 만약에 신축 분양만 기다리지 마시고 5년 이내, 만약 5년 이내 쉽지 않다 그러면 10년 이내 대출 여력이 되거나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울로 들어가시고 내가 만약에 서울로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남양주 다산신도시라든지 인천의 검단신도시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일산 그리고 의정부시까지도 해서 나만의 서울을 만드셔가지고 상반기에는 꼭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